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주 금요일 시청자분들을 찾아뵙고 있는 수익의 정석, 오늘도 힘차게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50분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될 진행의 아나운서 김나혜입니다. 오늘도 오치열 전문가님과 함께하면서 다음 주 시장 잘 대응하실 수 있는 전략들 세워드릴 거고요. 또 다음 주 시장에서 빨간불 확실하게 켜낼 수 있는 종목들까지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끝까지 함께하신다면 이러한 대응 전략들 확실하게 세워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간밤 이번 주 미국은 CPI 둔화를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간밤 미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나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4만 포인트를 돌파하기는 했습니다만 고점에 대한 피로감을 안고 하락 반전하면서 장을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미 증시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나 이제 코스닥 쪽에서의 낙폭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코스닥 쪽에 낙폭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HLB 그룹주들의 영향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미 FDA에 제출한 이 간암 1차 치료제에 대한 승인이 좀 불발이 되면서 그룹주들이 전부 하한가를 좀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 코스닥 의 강한 조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또 잠시 후에 전문가님 모셔보고 이 HLB 관련주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 대응을 어떻게 하셔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 저희가 좀 정확하게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해당 종목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끝까지 방송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제한적인 상승폭을 업종별로 나타내고 있지만 식품주들은 전반적으로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삼양식품에서 1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슈퍼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시총이 무거운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상한가에 직행하는 모습,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도 상한가에 안착해 있는 모습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전반적인 음식료주들의 분위기를 끌어가줬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다음 주 시장에서 한번 주목해보고 또 공략해볼 만한 섹터에 저희 전문가님께서 지난주 방송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또 AI 관련주들 다시 한번 수급이 살아나고 있고 지금 관심도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AI 관련주들 다시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CPI 둔화를 확인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고 여기에 또 성장주에 대한 좀 긍정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평가 속에 대표적인 성장주인 AI 관련주들에 다시 한번 기대감이 좀 쏠리고 있는 시장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AI 이슈가 이번 주 시장에서도 그렇지만 최근에 계속해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좀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플 같은 경우 9월에 있을 이 AI 첫 아이폰 출시와 함께 다양한 이슈들이 살아있는 모습이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자체 개발 AI 칩을 좀 공개할 예정이다라는 소식들과 함께 이런 AI 이슈 속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또 AI 관련주 오늘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애플과 구글, 메타, 오픈 AI 같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서 AI 개발 경쟁에 계속 격화하고 있다는 점 역시나 오늘 전문가님께서 가져오신 생방송 공략주에 대한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종목의 개별 투자 포인트로 차트상에 지금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오늘 전문가님께서 가져오신 해당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방송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 또 2부에서 전문가님과 함께하면서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볼게요.
네, 하락하는 시장 속에서 또 개인 투자자분들의 고민이 깊어지실 만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빠르게 모셔보고 다음 주 시장 대응 전략 세워보고 또 오늘 시장에 대한 전략들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바로 모셔볼게요. 오치열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익의 정석의 오치열입니다. 자, 오늘 또 어마어마한 일이 터졌습니다. 제가 보고 이게 지금 대체 무슨 일인가? 이게 뭐 관련되어 있는 주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바로 HLB죠. HLB가 간암 신약에 대해서 미국 FDA 승인을 요청을 했는데 불발이 됐습니다. 불발이 되면서 그 전부터 계속해서 누적이 됐었어요. 뭐가 누적이 됐냐면 기대감에 따라서 조금씩 상승을 계속 나와줬었거든요. 그런데 네. 그거에 따른 게 모두 다 거품이었다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우후죽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관계사들 전부 다 하락을 굉장히 크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하한가죠. 전부 다 하한가입니다. 이걸 보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그 사태가 이루어진 게 아닐까 약간 걱정도 많이 되고 있는데 제가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네. 제약바이오주는 긍정적인 제약바이오주들 많습니다. 하지만 HLB도 사실 긍정적인 기업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미 실적을 어느 정도 받쳐놓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씩 신약 개발도 하면서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데 만약에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 최근에 고점에서 뭐 예를 들면 HLB를 한 10만 원대에 들어갔다. 11만 원만 초입 때 들어갔다. 이렇게 하신 분들은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 왜 그런 분들 들어가셨냐면 간암이 미 FDA의 승인이 허가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15만 원 갈 거다, 17만 원 갈 거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건 더 갈 것이다, 한 50% 더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에 미래에 있을 기대감에 따라서 내가 투자를 한 건데 그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릴 건 바로 투자가 아니라 투기다, 도박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없는 기술력에 따라서 계속해서 상승 나온다,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된다, 이거는 도박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현재 없는 기술력에 기대를 해서 미래에 이 기술이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회로를 돌리는 거죠. 물론 HLB가 향후 이 신약에 대해서 조금씩 정제를 하고 다음 도전에 했을 때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뭐 기술력이 뒷받침되고 재무나 이런 것들도 뒷받침됐을 때 꾸준히 조금씩 가져가는 건 좋지만 우리 한국 그 개인 투자자분들은 제가 다 압니다. HLB 이번에 신약 발표한다고 한다. 이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불나방처럼 매매를 하시는 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올해에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지금 현재 있는 기술력들이 계속해서 보완돼서 상승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오늘 중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을 잘 따라오시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저 약간 좀 궁금한 게 이제 미 FDA 측에서 이제 HLB 측에 좀 수정 보완 요구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6개월 내에 이제 수정 보완 해서 좀 제출을 다시 하면 다시 검토를 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이 시점에서 약간 손절을 하셔야 될지 또 혹은 계속 조금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고 계시는 편이 맞는 건지 좀 판단이 안 서실 것 같거든요. 손절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은 제가 차트를 전반적으로 다 한 번씩 훑어봤는데 일단은 나오실 수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점 하이기 때문에 점 하는 매수 잔량이 들어와줘야 내가 그 사람과 트레이드를 해가지고 팔고 나올 수 있는 건데 팔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내가 매도를 잔량을 아무리 던져도 팔 수가 없는 상태다. 제가 차트를 보면 HLB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상승이 꾸준하게 나왔다가 절반 정도까지 점 하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 차트가 그 전에 기대감 때문에 한 2만 원 후반대에서 3만 원 초반대에서 쭉 올라왔습니다. 거의 10만 원까지도 계속 올라왔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면은 이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 왜냐하면은 그 3만 원대까지 다시 회귀를 할 수 있어요. 3만 원대까지 다시 쭉쭉 빠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느 정도 내가 매도를 해서 손절을 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온다라고 하면은 최대한 정리를 하고
차라리 그 저점에서 잡는 게 훨씬 낫지 네. 않을까. 6개월, 5개월 이 시간은 생각보다 굉장히 깁니다. 네. 생각보다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때 동안 굉장히 힘들게 내가 이 종목을 가지고 언제 다시 10만 원 오냐, 12만 원 오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피말립니다. 굉장히 피말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리를 하시고 나서 저점에 다시 잡거나 아니면은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가지고 오치어리 공략을 하는 그런 종목을 가지고 가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네. 지금 쭉쭉쭉 올라갔다가 상승분을 다 반납을 하지 않을까. 요런 불안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HLB 그룹주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참 안타깝긴 합니다만 적절한 대응 꼭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이러한 손실분들을 좀 메꿔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오치열 전문가님께서 준비해오신 저희 수익의 정석 생방송 공략주 함께 해보시면서 좀 저점에서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근데 사실 또 이번 주 이제 CPI가 또 둔화가 되면서 미 증시는 어제 좀 하락 반전하면서 마감을 하긴 했어도 그래도 연중 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 미 증시는 좋은데 왜 우리 시장은 따라가지 못하는 걸까 또 생각을 하실 것 같거든요. 이게 투자자분들이.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왜냐하면은 뭐 나스닥이라든지 S&P라든지 사상 최고가를 계속 네네. 경신하잖아요. 거의 뭐 매일 뭐 상승 나오면은 사상 최고가다 최고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국내 증시는 최고가를 달성도 안 하는데 왜 똑같이 조정을 받고 상승 나올 때 그만큼 상승도 못 나오냐. 물론 이거에 대한 이야기들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에 대한 리스크라든지 외국인이 들어올 때 그 진입 장벽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네. 뭐 외국인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뭐 나스닥이라든지 S&P에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그냥 환전만 해서 하면 되거든요. 근데 국내 증시 자체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자, 자세한 이야기는 네.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은 네. 길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들의 유입이 많이 힘들다. 그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가 가장 크고 그리고 네. 우리나라 자체는 환원이 많이 안 돼요. 네네. 미국 주식 주주 같은 경우에는 뭐 환원이. 배당에 대한 환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만약에 하락이 나와도 외국인들이 입장에서 보면은 나는 코카콜라에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이게 막 주가가 하락이 나와도 배당으로 이게 충당이 되는데 네. 국내 증시는 하락은 나오지 배당금으로 충당도 안 되지 뭐 이러다 보니까 리스크가 계속해서 크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국내 증시의 그 사이즈 자체가 굉장히 좀 작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조금 리스크들이 없지 않아 굉장히 크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는 시선이 큽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네. 가장 관건이죠.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이 살아나는데 그게 아직 부족한 상태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번에 CPI가 긍정적이에요. 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긍정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예상치보다 하회일 뿐이지 조금씩 상승 나오는데 상승 둔화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둔화를 보고 환호를 하는 건데 이거를 통해 가지고 그럼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럼 비트코인이나라든지 뭐 국내 코스피 코스닥 유가증권 시장이라든지 여기에 따른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네네. 이거에 초점을 굉장히 크게 잡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런 것들 굉장히 좋죠. 굉장히 좋지만 거기에 크게 꽂혀 있는 것보다 그냥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이 있을까? 네네. 이것만 여러분들이 바라봐도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지 않을까? 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저번 달, 저저번 달 공략을 잡아드렸던 거 웬만한 거는 상승이 잘 나옵니다. 맞아요. 상승이 잘 나오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도 그냥 그런 것들만 잘 들어와도 왜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좀 빠져있는 종목들도 있어요. 뭐 구리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뭐 대창으로 좀 상승도 많이 나오곤 했었는데 그걸 빠뜨렸는데 그거 외적인 걸로도 AI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AI 5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AI 시장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안 좋아도 하락이 나와도 어쩔 수 없이 상승 나온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지금 뭐 애플도 그렇고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지금 시장이 뭐 죽는다 산다 뭐 어쩌다 이야기를 해도 계속해서 AI 관련 기업들을 스타트업들을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AI 향후
시장 전망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이 안 좋아도 지금 현재 유가증권 시장이나 뭐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안 좋잖아요. 뭐 나스닥은 뭐 최고가 경신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나올 수 있는 섹터가 바로 AI다. 제가 그 앵커님께도 이야기를 하지만 네. 제가 원래 한 달 동안 혹은 2달 동안 방송에서 언급을 하거나 방송에서 공략을 했던 종목은 네. 절대 안 합니다. 아, 최소 2달 안에 했던 종목은 잘 안 해요. 맞아요. 그런데 제가 음. 오늘은 좀 예외적으로 이례적으로 한 번 더 가져왔습니다. 그만한 최근 시장에서 공략해 주셨던 종목 맞아요. 한 달이네요, 그쵸. 전문가님.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최근에 했었던 그런 종목인데 네. 그 종목을 왜 또 가지고 왔느냐. 그만큼 너무 아깝다. 메리트가 왜냐하면 있다. 메리트가 너무 네. 있고 이거 진짜 강한 슈팅이 동반되어야 하는데 왔다 갔다 합니다. 막 오. 올라갔다가 지금 자리를 지금 네. 잡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슈팅은 5월 중으로 한번 굉장히 크게 나오지 않을까. 5월 중이요? 그렇죠. 아직 지금 얼마 안 남았거든요. 얼마 안 전문가님. 남았어요. 한 보름도 안 2주도 남았습니다. 안 남았는데. 네. 그렇죠. 보름도 안 남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종목 굉장히 크게 슈팅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공략을 한 번 더 잡아드릴 건데 그만큼 AI와 그런 접목이 되어 있는 시장들이 부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락하는 시장 속에서 어떤 종목을 좀 매수를 진행하셔야 수익을 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보다는 사실 내가 지금 포트에 가지고 있는 이런 종목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많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현재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 안에 있는 종목들이 다 파란불을 켜고 있으시다면 오늘 또 전문가님이 가지고 오신 수익의 정석 생방송 공략주 함께 하시면서 네, 포트의 손실분을 조금 메꿔보실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또 전문가님께서 그동안에 참 방송 공략주들 공략을 해주시면서 주셨던 다양한 수익률들 그리고 큰 상승 보여주셨던 그런 종목군들이 참 많기 때문에 오늘의 방송 공략주도 저희가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AI 관련주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미래 가치에 투자하는 AI 오다 이렇게 전문가님 별명을 좀 지어드린 이유 중에 하나도 AI 관련주를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면 그 정확도가 상당히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방송 공략주 상승률을 저희가 그동안에 좀 공략 드렸었던 종목들 이렇게 나열을 해놨는데요. 코세스 같은 경우에도 온디바이스 AI로 공략을 드려서 상한가 2번의 상한가를 달성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뉴프렉스도 메타버스 관련주로 좀 공략을 드렸었고 라운피플 같은 경우에도 AI 머신 비전으로 좀 공략을 드려서 크게 상승을 보여줬었던 그러한 방송 공략주입니다. 또 MDS 테크도 AI 반도체로 전문가님께서 가지고 와주셨던 종목인데 이 종목도 1차 공략을 해서 수익을 보고 난 이후에 또 2차 공략을 해서 또 2번의 상승률을 좀 기록했었던 종목이고요. 오늘 방송 종목 역시나 이전에 전문가님께서 한번 공략을 주셨는데 또 한 번 재공략을 들어가는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뭐 투자 모멘텀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 타이밍적인 부분에서는 좀 수익을 크게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을 세워보실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가져보면서 또 전문가님께 해당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들 저희가 확실하게 방송 중에 챙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생방송 50분 중에 밑에 하단에 자막 참고하셔서 또 함께 해주신다면 참여하신다면 또 해당 종목에 대한 정확한 종목명 받아가실 수가 있고요. 해당 종목에 대한 또 투자 전략들까지 세워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도 오늘 AI 관련주로 그동안에 이제 많은 상승률을 저희 수익의 정석 이 방송 금요일마다 딱 한 맞아요. 시간 전문가님 저희 나와주시잖아요. 근데 또 AI 관련주 가지고 왔다 하시면 또 상승하는 그냥 상승이 아니라 또 2자릿수 대 상승률. 슈팅 나와야죠. 네, 뭐 3자릿수 대 상승률까지 봤었던 저 표에는 없었습니다만 뭐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200% 가까운 이제 상승률을 어마어마했죠. 기록해 주셨던 전문가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방송 공략주가 더더욱 이제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트소프트 차트 나가고 있거든요, 전문가님. 어마어마합니다. 네. 이게 이스트소프트가 슈팅 나오기 전에 네. 페르소 출시하기 전에 제가 이스트소프트 이 녀석은 공략을 해야 된다. 이 종목은 느낌이 너무 좋다. 계속 막 옆에서 삘이 왔습니다. 네. 이거는 진짜 크게 한번 가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애초에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를 보유를 하고 있어요. 국내에서 그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이스트소프트 하면은 그 우리나라 백신 기업 있잖아요. 백신 그거 만들어가지고 컴퓨터에다가 해가지고 뭐 알약인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 빅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바로 획기적으로 AI 클론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출시를 했다. 그거를 누구와 했냐? 바로 뭐 이 기업 내에서 했지만 최근에는 또 마이크로소프트와 연대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글로벌 한 110개국의 언어로 전부 다 통역을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네.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업. 제가 봤을 때 방금 그 차트가 아주 눈에 익습니다. 아주 눈에 익고 일단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나 네. 가격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향후 또 강한 슈팅도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지 않을까. 아주 매력적인 차트가 네. 나오는데 자 오늘 공략할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네. 하나하나 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관련주들 사실 연초에 급등을 보여줬었고 그 당시 또 전문가님께서 AI와 관련된 다양한 섹터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좀 저점에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을 상당히 많이 공략을 해주셨던 전문가님이시다라고 시청자분들께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동안에 AI 관련주들로 두 자릿수대에서 세 자릿수대의 상승률까지 크게 만들어주셨던 전문가님이시기 때문에 오늘의 AI 생방송 공략주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이 가지고 오신 생방송 공략주 궁금하신 분들은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 단 두 가지의 방법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활용하셔도 되고요. 문자로 샵 3989번으로 수익의 정서 5글자 보내주셔도 전문가님이 가지고 오신 AI 관련주에 대한 정확한 종목명 받아가실 수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사실 이제 연초에 AI 관련주들이 너무 많이 이제 올랐단 말이죠. 그리고 많이 지금은 근데 좀 조정을 예쁘게 받았다라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AI 관련해서 이슈들이 애플에서도 그렇고 꾸준하게 뭐 오늘 같은 경우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꾸준하게 이슈들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 그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와 슈팅이 나왔다, 뭐 네. 테마성으로 쭉 올랐다 하는 그 차트들이 어느 정도 버텨주면서 조정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네.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이런 식으로 받아가지고 조금씩 이동 평균선의 그 위치를 맞춰주는 그런 차트가 있는데 이게 가장 건강한 조정이다. 내가 장기 투자를 했을 때 저점 부근이든 좀 중간 부근이든 뭐 1파든 2파든 3파든 언제 상승을 내가 매수를 진행을 했을 때 꾸준하게 올라갔다가 조정을 조금씩 받고 있는 그 시점 이게 굉장히 건강한 조정입니다. 그런데 네. 예를 들면 뭐 다른 종목들 뭐 제가 자꾸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네. 제약바이오주들 야 뭐 이제 뭐 신약 그 신청한다더라 이런 식으로 이슈 나오면 갑자기 빵빵 올랐다가 갑자기 이렇게 꺾입니다. 네. 올랐다가 바로 뚝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이 바로 그냥 이제 좀 세력들이 아주 그 안 좋은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약간 그런 불안감들이 굉장히 큰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기 보시면은 뭐 삼화전기 DI, 네. 뭐 엔캠, 필옵틱스, 제롱전기 뭐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네. 이 중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종목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네들 너무 많이 올랐다. 근데 저희는 그거잖아요, 전문가님. 사실 네. AI 관련주 왜 못 샀을까가 아니라 뭐 전문가님께서는 공략을 공략을 했죠. 해주셨었죠. 그렇죠, 네. 그렇죠. 저도 뭐 네. 200% 이렇게 오른 종목들 네. 제가 공략을 해드렸으니까 그렇죠. 들었으니까 저와 함께 하셨던 분들은 네. 아마 수익을 크게 보시지 않았을까 이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긍정적인 게 뭐냐면은 아이폰. 네. 그 아이폰 제가 뭐 AI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진행을 하고 뭐 삼성전자도 갤럭시 S24를 출시를 하면서 온디바이스 AI를 진행을 하고 또 이번에 팀쿡 그 아이폰 팀쿡 CEO가 네. 애플 팀쿡 CEO, 애플의 팀쿡 CEO가 이번에 우리는 무조건 그 출시를 할 거다. 온디바이스 AI로 아이폰
16위인가요 벌써? 네네. 16을 출시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온디바이스라든지 AI라든지 여기에서 다시 한번 힘을 실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그 미국에서도 기업들이 움직임들 전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면 대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은 흡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어느 정도 조금 커가지고 기술력이 괜찮은 그런 기업들이다 그러면 흡수를 하고 있고요. 네. 다 흡수를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다 인수를 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혹은 AI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만약에 AI 사업을 내가 AI 관련 기업들을 네.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 기업들이 지금 요새 업황이 어떤가 확인을 하고 싶으시면은 관련되어 있는 그런 큰 기업들 있죠. 이 네네. 큰 기업들이 비슷한 스타트업들을 인수를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이것만 보셔도 훨씬 더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내가 투자를 할 때 도움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메타도 그렇고 메타가 그 AI 챗봇 메타 AI 이것도 또 출시를 한다라고 했고 오픈 AI에서도 네. 이거 진짜 이야기 너무 하고 싶어요. 제가 네. AI에 약간 네. 광적으로 네, 조금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하기 때문에 전문가님. AI GPT-4O라는 걸 출시를 했습니다. 네. 출시를 하는데 이걸 공개를 했죠. 공개를 했는데 이 O가 네. 옴니라고 해가지고 네. 전체 뭐 이런 뜻인데 어쨌든 네. GPT-4를 출시를 했는데 이거 얼마나 대단하냐면 여기다가 GPT-4랑 대화를 하는데 네, 예전에는 뭐 GPT-4 그냥 4O가 아니라 그냥 4에서는 최근에 출시를 한 거에서는 대화를 하면은 얘가 천천히 딱 듣고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영어를 한글로 번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주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그냥 진짜 사람이랑 대화를 하는 것처럼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얘가 이상한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면은 그게 아니라 야 들어봐 하면서 바로 또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네, 네. 이렇게 직접적인 대화가 바로 그 반응이 피드백이 바로바로 오고 그리고 또 얘가 원래는 이런 게 있었어요. 너 말이 너무 빠르다. 조금 더 천천히 좀 해줘. 나 영어 잘 못 알아먹겠어. 하면은 똑같은 속도로 말했거든요. 네. 반응이 안 됐어요. 그거에 대한 피드백이 잘 안 되는데 지금은 속도도 천천히 해주고요. 그리고 조금 더 실감나게 말해줘. 그러면 진짜 막 동화책 읽어주듯이 말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거를 보면서 진짜 시대가 너무 많이 바뀌었다. 이제는 영어 회화 학원들이 다 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큰 시대가 오고 있다. 그런데 이거를 접목을 해서 뭐를 출시를 한다? 자, 조금 이따가 이야기할 건데 그러면서 이제 뭐 그 아이폰에서도 이거를 네. 최대한 접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제가 가지고 온 이 종목에서도 이거와 같이 접목을 시켜가지고 무언가를 또 출시를 합니다. 그런 걸 보면서도 확실히 AI 쪽 시장은 정말 이제 시작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AI 시장을 유심히 지켜보면서 공략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시장에서 이제 AI 키워드가 붙은 종목들은 굉장히 강하게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 주 시장에서도 AI 관련주들 상당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줬는데요. 사실 연초에 이제 AI 관련주들 관심 있게 지켜보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또 조정을 예쁘게 받은 모습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AI 관련주들에 대한 이슈들이 많을 때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또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강하게 AI 관련주들이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들어서 200% 넘게 상승한 종목들 제가 9개 정도를 뽑아왔었는데 대다수의 종목들이 AI와 이제 직간접적으로 좀 영향이 있는 종목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삼화전기가 가장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는데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이렇게 큰 상승률을 보여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AI 관련주 좀 지켜보면서 사고 싶으셨는데 매수를 진행하고 싶으셨는데 그렇지 못하셨던 분들은 수익의 정석 사실 시청하셨던 분들은 그동안에 이제 AI 전문가님께서
오치열 전문가님께서 공략을 해주셨던 AI 관련주로 상당히 큰 상승률을 함께 하셨을 겁니다만 이렇게 큰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 궁금하신 시청자분들은 다시 좀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시청자분들은 오늘 전문가님께서 가지고 오신 생방송 공략주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문가님이 가지고 오신 방송 공략주에 대한 정확한 종목명을 저희가 방송 중에 좀 언급을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하단에 자막 참고하셔서 공략해 주신다면, 참여해 주신다면 또 다양한 투자 전략들까지 세워보실 수가 있다는 점, 도움 받아보실 수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오픈 AI에서 GPT-4라는 이름의 이제 새 AI 모델을 이번 주에 공개를 했는데요. 기존의 버전보다는 인간처럼 보고 듣고 말하는 능력의 이런 AI를 개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픈 AI뿐만 아니라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AI 관련 이슈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시장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장 흐름 속에서 AI 관련주 다시 한번 좀 주목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투자 포인트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저는 이제 저 오른쪽 편에 이제 그녀라는 영화 속의 한 장면이거든요. 근데 저거를 전문가님께서 이제 연초에도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전문가님 기억하시나요? 네, 네. 그럼요. 저게 이제 현실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GPT-4.5가 출시가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GPT-4 오치열로 이렇게 연상이 되더라고요,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GPT-4.5를 네. GPT-4 오치열로 연상을 너무 이제 영광이죠. 5만 하면은 이제 오치열을 생각을 해버린다고 하시니까 네. 굉장히 좀 어마어마한데 일단 지금 네. GPT-4.5의 그 시연 영상인데 네. 참 그 신기하고 대단한 게 일단은 말을 할 때 원래는 기존에 이거였잖아요. 말을 하면은 기다렸다가 체킹을 하고 또 이제 얘가 번역을 해서 한글로 말해주고 이런 네. 식이었는데 그런 게 전혀 필요가 없이 대화를 하면 그냥 바로바로 피드백이 주고받을 수 있는 그게 대화가 바로바로 되는 어마어마한 네. 그 대규모 언어 모델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GPT-4.5와 네. 연애는 못하죠. 연애는 할 수가 없어요. 캐릭터가 아직 안 만들어졌거든요. 네. 그런데 이 캐릭터를 만들어 놓은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제가 네. 여러분들께 조금 부각을 하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이야기를 할 건데 일단 AI 제가 봤을 때 앵커님 네. 요새 AI 시장이 뭐 굉장히 큰 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다시 한번 맞아요.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어느 사람들 일각에서는 이런 네.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네. AI는 많이 이제 죽었다. 꺼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음. 개인 투자자분들도 나는 고점에 물려 있다. 이거 어떡할 거냐 하시는 네네네. 분들도 있거든요. 요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좀 더 강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어쨌든 이 주식 시장은 좀 시장 이슈나 뉴스에 좀 강하게 반응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6월 달에 또 애플에서 세계 개발자 회의라는 그쵸. 걸 하잖아요. 그 안에서 또 애플 새롭게 출시된 AI 폰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팀 쿡 CEO가 좀 강하게 뭐 포부를 밝히겠다 이런 또 이슈들이 살아 있더라고요, 전문가님. 그러니까 AI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시장에서 그런 이슈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한번 주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또 조정이 좀 그렇게 엄청나게 강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적절하게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지금 구간에서 공략을 한다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게 확실히 네. 제가 왜 여쭤봤냐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니까 그런데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게 네. 바로 AI 시장은 이제 시작이다. 언제 공략을 해도 늦지 않았다. 왜냐하면 상승 여력이 굉장히 크게 남아 있습니다. 아까 네. 앵커님께서도 이야기하셨다시피 애플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를 네네. 5일 동안 진행을 합니다. 5일 동안 진행을 하는데 14일까지. 그쵸. 네. 6월 10일부터 6월 14일까지 진행을 하는데 애플 AI가 사실 애플에서 무언가를 출시를 한다라고 하면은 네. 기존에 있던 것들을 굉장히 잘 다듬어서 좀 깔끔하게 고품질로 출시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애플 시리에서도 뭐 챗 GPT를 능가를 하는 제미나이와 뭐
결합을 해서 무언가를 뭐 만들어내지 않을까 네. 이런 기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그 아이언맨에서 자비스 같은 진짜 사람처럼 대화를 할 수 있는 무언가 언어 모델을 만들어서 출시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라는 게 챗봇 관련되어 있는 뭐 페르소라든지 제가 저번에 이야기를 했던 이스트 소프트의 뭐 페르소라든지 네. 이런 것들에서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유심히 지켜볼 만한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는 게 AI 붐이 이제 막 시작입니다. 이제 진짜 본격적인 시작이다. 왜냐하면은 네. 뭐 애플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AI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인수를 네네.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애플도 2023년도, 2022년도까지는 2022년도 재작년이죠. 재작년까지는 계속해서 뭐 한 4주에 한 번씩 스타트업들을 인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2023년 작년부터는 거의 2주에서 3주꼴로 스타트업들 인수를 계속 진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애플 기업이 2023년도에 인수한 기업만 32개의 AI 스타트업들을 인수를 했다라고 진행을 하니까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AI 시장 자체가 획기적으로 거대해질 수밖에 없다. 네네.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으로 AI 시장이 커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전문가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셨고요. 시청자분들께서 AI 시장에 주목을 하셔야 되는 이유들 그리고 관련 종목들에 다시 한번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최근에 또 AI 분야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에서는 9월 달에 17년 만에 첫 AI 아이폰에 대한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오픈 AI 같은 경우 이제 GPT-4라는 이름의 새 AI 모델을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구글에서는 이번 주에 연례 개발자 회의에서 자사 AI 모델 제미나이의 최신 버전을 공개를 하기도 했고요.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제 AI 칩 마하 전담팀을 구성하겠다라는 계획까지 발표를 하면서 이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이슈들이 최근 시장에서 뭐 2주도 넘지 않은 일주일 안에 있었던 그런 AI와 관련된 이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에서 이렇게 글로벌 대기업들에서 AI 관련해서 투자와 개발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 역시나 시청자분들께서 AI 시장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시장 모멘텀이 살아있는 그런 섹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또 전문가님께서 가지고 오신 해당 종목 궁금하시다면 지금 방송 시간 한 14분 남았는데요. 우측 하단에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또 정확한 종목명 받아가실 수가 있다는 점 또 함께 하시면서 시장 대응 전략들까지 세워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나는 전문가의 도움이 조금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오치열 전문가님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전문가님께서 그동안에 AI 관련주로 어떠한 수익률 보여주셨던 전문가님이신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이제 수익의 정석 방송에서 그동안에 AI 관련주를 너무나도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방송 시청하시면서 꾸준하게 시청을 하셨던 분이라면 전문가님께서 AI에 좀 특화되어 있는 전문가님이시다라는 건 뭐 알고 계실 테지만 또 새로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코세스 같은 경우에도 2번의 상한가 달성하셨던 그런 전문가님이시고요. 또 AI 머신 비전으로 라운피플 같은 경우에도 20% 이상의 상승률 이뤄내셨던 전문가님이십니다. 또 MDS 테크 같은 경우에도 한 종목으로 2번에 공략해서 50% 이상의 상승률 가져와 주셨고요. 또 지난주 시장에서 공략해 주셨던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AI 챗봇으로 공략주를 좀 선점을 해 주셔서 5%라는 상승률 가져가 주신 전문가님이신데 해당 종목 아직까지 크게 슈팅 나와주지 않았지만 좀 보유자분들은 더 끌고 가도 되는 전략 세워주셨거든요. 이렇게 저희와 함께 전략도 받아가시면서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까지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 시간 10분 안에 하단 자막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전문가님이 매주 나오시는 전문가님이 아니시라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또 요 1시간만 출연을 해주시는 전문가님이시거든요.
있거든요. 지금 이 시간 또 놓치시면 다음 주 이 시간에야 전문가님 만나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다음 주 시장 일주일을 든든히 전문가와 함께 이겨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 시간 끝나기 전에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AI 관련주 오늘 주목을 하셔야 되는 이유, 그리고 다음 주 시장에서 이제 AI 관련주들 좀 좋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오늘 시장에서도 의료 AI 관련주들 좀 좋은 흐름을 계속 가져가 주고 있고, 뭐 전공의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슈가 계속 그쵸, 살아있는 그쵸, 그쵸. 모습이거든요. 근데 전문가님 가져오신 AI 관련주, 저희가 AI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는 들어봤습니다만 정확히 어떤 뭐 사업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도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시청자분들이. 일단 이 기업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의료 AI, 네. 사실상 뭐 AI라고 하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단순하게 챗봇에 뭐 대화를 할 수 있고 누구 뭐 물어볼 수 있고 이런 게 그 단적인 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이거 말고도 굉장히 딥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단 국내에서 우리나라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삼성전자의 자회사 또 삼성 메디슨이 있습니다. 네. 이 삼성 메디슨이 AI 의료기기 스타트업을 인수를 했잖아요. 이게 프랑스에 있는 소니오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을 인수를 함으로써 어떤 그 효과적인 그 어떤 효과를 누리려고 좀 인수를 했냐면, 사실상 헬스케어 분야의 인공지능 역할은 간단합니다. 인간이 보기 힘든 거를 보고 체크하기 힘든 것들을 체크를 해주고 문제점들을 지적을 해주는 겁니다. 사실상 사람은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네. 내가 의사지만 실수를 최소한으로 한다라고 해도 이런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잡아내고, 그리고 인간이 육안으로 보기 힘든 것들도 다 잡아내 줍니다. 일단 그런 걸로 먼저 진단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수술 보조도 진행을 하는,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외과 의사가 그 손을 떤다, 그러면 외과 의사가 안 되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그 나노미터까지도 굉장히 그 디테일한 부분에 수술을 진행을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보조를 진행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의료 AI 시장이 얼마나 빨리 성장을 하고 있냐면, 의료 AI 시장 연평균 성장률이 37%가 넘습니다. 약 한 40%에서 크면 45%까지 집계를 하고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AI 시장 전반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이다. 왜냐하면 AI 그 챗봇뿐만 아니라 의료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네. 현재는 AI 반도체, AI 의료가 거기에서 먼저 선두주자로 빨리 뛰고 있는 상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체크를 하자면 반도체가 네. 정말 대단한 상태입니다. 의료 AI 지금 보면 뭐 뷰노라든지 딥노이드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네. 괜찮은 종목들 많습니다. 네. 괜찮은 종목들 많고, 예전에 한때 쫙 올랐다가 얘네들도 어느 정도 조정을 많이 받으면서 다시금 또 올라가려고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런 의료 AI뿐만 아니라 네.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의료 AI는 내가 아픈 사람들에게만 그 수요를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아픈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두 다 활용을 할 수 있는 것들, 바로 뭐 AI 반도체라든지 챗봇 AI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는 게 가장 좋다.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조금 진행을 빨리 해보자면, 네. AI 반도체 관련주로 엔비디아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었죠. 네네. 어마어마하게 뭐 $200다, $300다, 야 이거 막 $500 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900 가고 뭐 $800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네. 어마어마한 그런 상태인데, 엔비디아 관련해가지고 고공행진이 쭉쭉쭉 진행됐습니다. 왜냐? 반도체, 그 AI 반도체를 통해 가지고 원래는 뭐 CPU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뭐 GPU다, NPU다, 뭐 CXL이다, 뭐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의 가장 큰 이슈를 받았던 그런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엔비디아죠. 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엔비디아와 협업을 했었던 그런 기업들이 또 있습니다. 네. 그렇게 협업을 진행을 하고 투자를 받고 지원을 받았던 기업들이 폴라리스 AI라고 여러분들이 다들 아실 거예요. 폴라리스 기업이 지원을 많이 받아서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 엔비디아가 이제 미국 나스닥 시가총액 한 3위 정도를 하거든요. 3위 사이 뭐 왔다 갔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이 폴라리스 AI가 엔비디아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미친 듯이 상승 나왔다. 그런데 네네. 제가 또 긍정적으로 보는 게,
큰 상승 나온 이후에 조정을 조금씩 받고 다시 엔비디아의 투자를 받았다 해서 큰 상승이 나왔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 엔비디아의 투자 지원을 받아서 상승 나온 것보다 그 나스닥 그 미국 증시의 가장 시가총액이 큰 녀석 있잖아요.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지원을 받은 기업은 얼마나 더 크게 상승이 나올까? 그거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게 엔비디아가 야 그 시가총액 1위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엔비디아보다 한 1조 5천 달러 가량, 5천억 달러 가량 더 큰 기업이 있죠. 그게 바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인데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을 진행을 하는 기업이 제가 오늘 가져온 기업입니다. 그런데 오늘 네. 가져온 기업이 폴라리스 AI보다 덜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오늘 가지고 온 기업이 못해도 폴라리스 AI처럼 큰 상승이 나와줘야 하지 않을까. 차트가 비슷하죠. 네. 큰 슈팅 나오고 조정을 조금씩 받으면서 이동 평균선의 어느 정도 위치가 어느 정도 잘 맞아 들어갔을 때 거래량이 한번 크게 튀었습니다. 거래량이 트이고 나서 그러면은 이제 큰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보시면은 그러면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지원을 받아서 큰 슈팅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기업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AI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의료 AI 같은 경우에도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이 30%가 넘을 정도로 계속해서 성장을 꾸준하게 해오고 있고 시장이 굉장히 큰 규모로 형성이 될 것으로 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수출 비중이 높은 이제 의료기기 스타트업을 인수를 하면서 시장 확장을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다는 부분을 저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다음 주 시장에서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AI 반도체에 관해서 또 시장 투자자들의 관심이 좀 엔비디아의 실적과 관련해서도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엔비디아와 협업을 맺어서 좀 강한 수혜를 받았었던 폴라리스 AI 같은 경우에도 좀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었는데 해당 오늘 전문가님께서 가지고 오신 생방송 공략주 같은 경우에는 또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보다 시총이 더 높은 이런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 투자 포인트로 또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전해주셨는데요. 오늘의 방송 공략주 좀 받아가고 싶다,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자막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메시지 받는 사람의 샵 3989 입력하시고 보내는 내용에 수익의 정석 5글자 입력하시거나 하단에 지금 보이시는 QR코드 활용하신다면 또 정확한 종목명 받아가실 수가 있고 대응 전략들까지 함께 세워보실 수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엔비디아가 다음 주에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한편에서는 엔비디아 주가 실적도 괜찮은 편이고 주가 다시 올라갈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도 있는 반면 또 한편에서는 기대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좀 기대치에 좀 부합을 하지 못한다면 좀 주가가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전문가님한테도 그 기대치가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AI 관련주로 상승률을 참 많이 보여주셨던 전문가님이시기 때문에 또 이런 엔비디아 같이 오늘 그쵸, 가지고 그쵸. 오신 방송 종목이 기대치에 부합하지 못한다면 시청자분들의 좀 큰 실망감을 가져오시지 않을까 하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방송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오늘 이 종목의 강점 이제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 네. 이 기업에 대한 강점은 네. 그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업이 가장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AI 관련주들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기업들이 인수를 하고 있는 것들만 봐도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를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제가 이 기업의 가장 큰 강점은 제가 이 기업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건데 사실상 한 반년 전쯤에 이 기업을 공략을 한 이후로 한 200% 상승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기업을 다시 한번 공략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저는 1, 20%, 한 30% 수익이 났다. 정리를 네. 하세요. 이럴 생각이 1도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이 기업이 그만큼
큰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기업이구나. 이것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의료, 반도체 뭐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AI 시장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아이폰 올해 출시합니다. 그거에 따른 관련주로도 부각이 가능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업으로 이제 AI 휴먼, AI 클론 관련 대장주로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생방송 공략주에 대한 가장 큰 힌트를 주셨습니다. 그 전에 공략했을 때 200% 이상의 상승률을 만들어 주셨던 종목 재공략한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종목 나는 이렇게 투자 포인트를 들었는데도 종목에 대한 감이 안 오신다 하는 분은 지금 1분 안에 아래 하단 자막 참고하셔서 정확한 종목명 받아봐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 또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